JB타임즈. 네, 덤막내 작가와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가입니다. 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5층 건물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저 이거부터 한번 좀 정리할까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예. 어제 오후 광주시 학동 재개발 공사 현장에 있던 5층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대가 시내버스를 덮쳐서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영상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건물이 한쪽으로 그야말로 쏟아져 내렸거든요. 무슨 뭐 산사태 난 줄 알았어요. 네, 진짜로. 이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다가 공사 가림막조차 종이장처럼 휘어져서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게 철거 공사에 참여했던 작업자들은 모두 탈출을 했어요. 예. 탈출해서 그 무너지는 걸 지켜봤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위험하다는 사실이 공유가 안 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무척 안타깝고요. 붕괴 전날부터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니냐, 이건 역시 인재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오늘 새벽에 이제 현장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 모르쇠로 일관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차도와 인도가 바로 공사장 앞에 있는데 왜 가림막이 안전장치의 전부였냐. 그리고 또 차도와 인도 쪽이 아닌 반대편부터 철거 작업을 한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의를 했지만 답을 해주지는 못했고요. 네. 경찰은 붕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오늘 오후에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차도와 인도 바로 옆인데 네. 가림막 하나 탈랑 설치해놓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정말. 그리고 그림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대다수가 다 철거가 된 상태였고 예. 이 건물이 우뚝 솟아 있어서 마지막 철거 작업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건물 뒤편에다가 흙더미를 쌓아놓고 거기 위에 굴착기를 얹어서 조금씩 깎아내려가는 그런 철거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인도와 차도 쪽에서 사실은 시작을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예. 뒤편에서 하면 이게 앞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런 작업을 선택을 했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는 단어만 갖고도 설명하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무튼 좀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네. 자, 또 다른 뉴스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디오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첫 공개 행보로 선택한 곳은 온 집안이 독립운동에 헌신한 것으로 유명한 우당 이회영 선생의 기념관 개관식이었습니다. 엄혹한 이 망국의 상황에서 정말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또 국민 여러분들의 또 뭐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입당 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한 최근 발언이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설 등 민감한 질문도 쏟아졌지만 역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관심의 인물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네, 드디어 목소리를 네, 들었습니다. 열긴 열었는데 좀 감질 나죠. 그죠? 네. 이제 국민은 이제 개봉 하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개봉 박두만 외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감질 나는 건데 그래도 국민의 기대와 염려를 다 경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여지를 남긴 발언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 또한 양면의 가능성을 다 걸쳐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대와 염려라고 하는 상반된 단어를 동시에 썼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간보기 화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방점을 찍어야 하는 말은 오히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저는 이거를 꼽았는데 네. 왜 이걸 꼽았느냐. 부인과 장모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거론을 한 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인데요. 귀족의 도덕적 의무, 직역을 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 이 정도로 의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부인과 장모의 문제가 불거진 상태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 입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자신감의 발로인가 아니면 유체이탈 화법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조만간 가려지게 되겠죠. 네, 많은 분들도 그 부분을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님은 우당과 본인을 동일시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HBYI님은 아이고 윤석열 총장도 더마카 따라 신비주의로 가네요 해주셨는데 아유 설마 저를 오, 따라가시겠습니까? 동급이시네. 이야. 네, 그리고 3097님이 억수로 뜸들인다 그러다 탄다. 예. 네, 어제 JB의 주장이었죠.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더불어서 저는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또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떤 인물을 배출하고 어떤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그 존재가 드러난다. 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역시 본인을 지칭하는 말이었을까요? 설마요. 설마 아니 예를 들어서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에서 그 정말로 동급으로 뭔가 자기를 지칭해서 했다면 그거는 좀 그렇고 우당 이회영 선생은 정말 전 국민이 기려야 되는 그런 분인 건 맞죠.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할래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LH 사태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어요. 예. 다른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LH 사태는 4.7 재보선 전에 특검 수사로 가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다. 어물쩍 넘어가면 국민의 실망, 질책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지금 여야가 부동산 논란을 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들 전수조사 관련해서 이 논란의 틈을 치고 들어오는 걸까요? 잠깐만 근데 여야가 합의를 한 적이 있었나요? 요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좀 물어볼까요? 저희 의원님들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특검 수사를 합의를 한 기억이 저는 없는데 이건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LH 사태 초기에 검찰이 나서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이런 화법을 쓴 적이 있었죠. 네. 그러면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의 일단 목소리는 들었고요. 어디로 가는지는 지켜봐달라고 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네. 정치적 둥지를 어디에 틀지 좀 궁금하긴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곧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선고를 받고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날들을 번민과 고뇌를 하였으나 제 생애의 마지막이자 처음이 될 이 글을 꼭 대통령님께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 글을 드리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금된 지 4년이 넘어 칠순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분의 삶을 이해하고 잘 알고 있기에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자 한 건 사면해달라. 네. 이 요청이었는데요. 청와대는 이 편지를 법무부에 넘겼다고 하고요.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그냥 참고하겠다. 이런 내용의 민원 서류 처리 결과 통지 공문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최순실 씨, 최서원 씨죠? 네. 최서원 씨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5장짜리의 자필 편지를 보내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건 이제 본인의 주장이니까 그럼 우리 방송 함께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같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중요한 거는 저는 오히려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편지가 왔다는 사실이 공개된 점이 오히려 저는 더 주목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점. 누가 공개했느냐 이게 관심사라는 건데요. 네. 이번 건은 예를 들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필 편지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건데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보도한 아시아경제를 보면은 자필 편지 사진까지 게재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특정한 마음을 먹고 공개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누가 이걸 공개했는가를 보면은 공개를 한 이유가 뭐냐, 그 의도가 뭐냐 이걸 함께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최서원 씨 쪽에서 뭐 공개를 한 거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건 저는 넘기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혹시 청와대에서 공개한 거라면 맥락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심히 살펴봤더니 이 기사 한 구절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변호인 접견으로 전달받고 기자에게 별도 설명이 담긴 편지도 발송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다른 루트로 일단 그 정보를 입수한 후에 최서원 씨 쪽을 통해서 확인한 거 아니냐. 일단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그거는 그냥 최서원 씨의 일방적인 주장. 그냥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요 부분을 그 주목했던 이유는 요즘 워낙 사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사면과 관련해서 또 여론 정치 작업 차원 아니냐 이런 게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던 건데 현재로서는 뭐 확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사 내용의 그 한 구절만 놓고 본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최서원 씨 쪽에서 그 제공을 한 것으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공개해서 얻는 게 있나요? 공개해서 얻는 거요. 네. 문제는 그 최서원 씨가 박근혜 씨에게 온 거 예를 들어서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는 뭐 그런 걸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글쎄 그렇게 특별히 요청한 것이 특별히 받아들여질까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이디 헬프미 쓰시는 분이 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하고 자기도 나오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설마 그런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가능하긴 할까요? 넘어갈게요. 자, 뉴스와 분석 그리고 촌철님들의 촌철살인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마지막으로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외압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알아서 기었다. 물론 아하. 경찰은 이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 제가 해석을 해서 그냥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사 단계일 때 서초경찰서장이 가해자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변호사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또 형사과장 역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용구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사를 했던 경사 그리고 팀장도 똑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서울경찰청 등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는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진상조사단은 담당 경사만 검찰에 송치하고 손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꼬리 자르기라고 하지 않나요? 알아서 기다가 꼬리만 잘랐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은 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될 때 나왔던 도낀 객낀 이야기 기억하시죠?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네. 거기서 거기 아니냐 뭐 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경찰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과연 경찰이 수사권을 넘겨받을 태세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시선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 건을 놓고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 하나의 어떤 실마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생선 가게를 검은 고양이에게 맡겼다가 흰 고양이에게 맡기는 꼴밖에 안 되는 거다. 똑같은 고양이다. 뭐 그런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이제 경찰이 진짜 알아서 기다가 꼬리만 잘랐다. 이 말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각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불똥은 또 법무부랑 청와대로도 좀 튀고 있습니다. 예. 세계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폭행 사건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법무부 등 주요 기관이 이 사실을 파악을 했다. 예. 그리고 서초서에 내사 종결이 된 지 20일이 지난 뒤에 법무부 차관에 내정이 됐다. 네. 청와대에 검증이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법무부나 청와대가 해명할 부분은 없을까요? 그 검증이 소홀했느냐 아니면 검증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한게서 그냥 넘겼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청와대 인사 파트에 있어서의 법 감수성 그다음에 이 상황의 어떤 엄중성에 대해서 너무 경시를 했다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죠. 네.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참 이 사건은
정말 요란했는데 끝이 또 허무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윤석열 전 총장이 LH 특검 관련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LH 특검 도입 자체는 보궐선거 전인 3월 16일에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사 범위를 두고 서로 기싸움을 벌이다가 흐지부지. 그러면 그건 합의라고 볼 수가 없죠. 합의인 듯 합의가 아닌. 아니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우리가 상태가 된 거죠. 그런 경우는 수두룩 뻑뻑하게 보잖아요. 특검 도입하자, 국정조사하자. 그렇죠. 큰 틀에서는 좋다. 근데 강론 방법론 가지고 틀어지는 경우가 한두 건이었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고 보기에는 약간은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일반화다.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맞춰야 되는 시간인데요. 예. 오늘 법원을 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접대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이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아, 이분도 법무부 차관이구나. 네. 대법원 판결이 오늘 있습니다. 아, 오늘 확정 판결 나는 건가요?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6월 10일이죠. 맞습니다. 민주항쟁 34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아, 벌써 34년이 흘렀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제이비는 어디 계셨는가? 궁금증을 남기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말 안 할래요. 네. 자,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